미영은 35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가난한 경산 시골 마을에서 태어나 자랐습니다. 그녀는 마음씨 좋은 남자, 하지만 때로는 생계의 압박 때문에 성격이 급해지는 재형과 결혼했습니다. 그들에게는 4명의 어린 자녀가 있었는데 가장 큰 아이가 겨우 10살이었고 막내는 이제 2살이 되었습니다. 가족은 벽돌이 낡고 여기저기 금이 간 오래된 한옥에서 살았습니다. 기와지붕은 푸른 이끼로 가득했지만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늘 집안을 활기차게 만들었습니다. 가족의 삶은 덤방 들판과 강남시장에서의 채소 장사, 그리고 멀리 떨어진 곳에서 일하는 재현의 힘든 일상으로 돌아갔습니다. 미영은 바쁜 와중에도 늘 남편과 아이들에게 밝은 미소를 보여주었지만 최근 들어 복부 아래에 느껴지는 은은한 통증 때문에 그 미소가 점점 사라져갔습니다. 처음에는 과로로 인한 단순한 통증이라고 생각했지만 통증은 점점 더 심해져 밤새도록 지속되었고 잠을 제대로 잘 수 없게 만들었으며 눈에 띄게 야위어 갔습니다. 어느 날 아침, 미영이 시장에 내다 팔 채소를 다듬다가 갑자기 복통을 호소하며 쓰러졌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하여 엄마 하고 외쳤고 재현은 일을 중단하고 미영을 아산병원으로 데려가야 했습니다. 걱정스러운 분위기가 온 집안을 감쌌고 특히 미영이 진료실 대기실에 앉아 창백한 얼굴로 고통 때문에 땀을 흘리는 모습을 볼 때 더욱 그랬습니다. 며칠 후 검사 결과를 받아든 미영은 충격을 받아 말을 잃었습니다. 의사는 그녀가 말기 난소암에 걸렸으며 암세포가 다른 여러 부위로 전이되었다고 말했습니다. 의사는 그녀의 정신적인 고통을 더하고 싶지 않았지만 가족에게 미영의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조언해야 했습니다. 재현은 충격을 받아 진료실 문 앞에서 꼼짝 못하고 앉아 있었습니다. 미영은 힘겹게 웃으며 남편을 위로했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슬픔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아직 어린 내 아이들을 생각했습니다. 아이들은 아직 스스로를 돌볼 만큼 자라지 못했습니다. 그녀는 언젠가 아이들이 엄마 없이 살아가야 할까봐 두려웠습니다. 나쁜 소식을 들은 날부터 미영은 거의 일을 할 수 없었습니다. 고통스러운 통증이 그녀의 몸과 마음을 모두 지치게 했습니다. 약값과 병원비는 재현이 어떻게 감당해야 할지 모를 정도로 엄청난 짐이 되었습니다. 압박감은 재현의 어깨를 짓눌렀고 그는 점점 짜증을 내고 아내와 아이들에게 자주 화를 냈습니다. 비바람이 몰아치던 어느 밤, 미영이 아이들을 재우고 있을 때 재현은 조용히 옷을 챙겨 아무 말도 없이 집을 나갔습니다. 미영은 그가 매일 고통스러워하는 아내를 보고 힘없는 자신 때문에 괴로워하는 아이들을 더 이상 견딜 수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떠남은 미영의 심장에 비수를 꽂는 것과 같았습니다. 어두운 한옥에서 미영은 낡은 침대에 누워 내 아이를 품에 안았습니다. 빗물은 마치 하늘에서 떨어지는 눈물 같았지만 그보다 더 큰 눈물이 미영의 뺨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얼마나 더 버틸 수 있을지, 자신이 없으면 누가 아이들을 돌볼지 스스로에게 물었습니다. 어둠 속에서 빗소리와 천둥 번개 소리 가운데 엄마를 끌어안는 내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비극의 절정이었습니다. 독자는 미영의 고통, 절망, 그리고 그녀를 어두운 세상에서 붙잡아주는 유일한 끈인 아이들에 대한 강렬한 사랑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미영의 작은 한옥은 이제 우울한 분위기에 잠겼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는 여전했지만 점점 약해지는 엄마의 기침 소리가 더 커졌습니다. 미영은 매일 고통에 시달리는 것에 익숙해졌지만 마음속 깊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은 죽음이 아니라 아이들을 돌봐줄 사람 없이 남겨두는 것이었습니다. 어느 늦은 오후, 햇빛이 붉게 물든 영동마당에 미영의 어머니 은지가 찾아왔습니다. 낡은 침대에 움직이지 못하고 누워있는 야윈 딸의 모습을 보자 은지의 마음은 마치 쥐어짜는 듯했습니다. 그녀는 울지 않았지만 그녀의 눈에는 깊은 연민이 가득했습니다. 잠시 침대 옆에 앉아있다가 은지는 가방에서 오래되고 낡은 책 한 권을 꺼내 미영의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미영아,
엄마가 이 책을 가져왔다. 이 책은 엄마의 삶을 바꾼 책이란다. 엄마는 이 책이 너에게도 도움이 될 거라고 믿는다. 은지는 조용하지만 확신에 찬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미영은 힘없이 어머니를 올려다보며 의심스러운 눈빛으로 물었습니다. 엄마, 책으로 병을 고치라는 말이에요? 이 병에 책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녀는 힘이 빠져나간 듯한 목소리로 한숨을 쉬었습니다. 은지는 인내심을 가지고 말을 이어갔습니다. 이 책은 평범한 책이 아니야. 이 책은 사람들에게 도리를 따르고 마음을 수양하고 건강을 유지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지. 엄마도 인생에서 고통을 겪었지만 이 책이 엄마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었단다. 한번 읽어보렴. 단 한 번이라도 미영은 아무 말 없이 몸을 돌려벽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머니의 말을 믿지 않았지만 어머니의 희망에 찬 눈빛을 보고 거절할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책을 베개 옆에 두었습니다. 비록 어머니를 안심시키기 위해서일지라도 한번 읽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호롱불이 깜빡이는 가운데 미영은 책을 펼쳤습니다. 첫 번째 줄은 복잡한 이론이 아니라 있네. 사랑, 그리고 자기 자신의 힘으로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에 대한 짧지만 의미 있는 이야기였습니다. 진실, 선량, 인내. 그 세 단어가 책의 페이지마다 반복되어 미영의 마음에 이상한 따뜻함을 불어넣었습니다. 그녀는 마치 자신에게 말하는 것처럼 이야기와 조언을 계속 읽었습니다. 역경에 평정심으로 맞서고 원망을 버릴수록 더 강해진다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미영은 마음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밤늦도록 책을 읽다가 책 마지막 부분에 건강을 위한 운동 방법이 나와 있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것은 복잡한 동작이 아니라 단순하고 부드러우며 그녀의 약한 몸에 적합했습니다. 다음 날, 미영은 책에 나온 대로 해보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단순한 동작, 등 바로 세우고, 깊이 숨을 쉬고, 진실, 선량, 인내라는 세 단어에 집중하며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몸이 아프고 뼈마디가 으스러지는 것 같았지만 그녀는 인내했습니다. 비록 각각의 동작이 몇 분밖에 걸리지 않았지만 그녀는 마음이 정화되고 마음이 더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느 아침 미영이 운동을 하던 중 몸이 너무 쇠약해 갑자기 마루에서 쓰러져 기절했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하여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은지는 급히 미영을 침대에 눕혔습니다. 걱정스러운 마음으로 은지는 미영이 너무 무리했다고 생각했지만 깨어난 미영은 괜찮다고 엄마에게 웃으며 말했습니다. 엄마, 이번에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다음 날부터 미영은 더 꾸준히 운동을 계속했습니다. 그녀는 책이 전하려는 메시지, 즉 용서하고 원망을 버리고 고난 속에서 마음의 평화를 찾는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비록 몸은 여전히 약했지만 미영은 자신의 몸에서 작은 변화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통증은 이전처럼 오래 지속되지 않았고 밤에 더 깊이 잠들 수 있었으며 고통 때문에 잠에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점점 활기를 되찾는 모습을 보고 기뻐하며 병아리처럼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은지 또한 딸이 삶의 희망을 되찾기 시작하는 모습을 보고 기쁨을 감출 수 없었습니다. 미영은 마당 처마 및 낡은 나무 의자에 앉아 책을 손에 들었습니다. 그녀의 눈은 오랜만에 희미하게 빛났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하지 않을 거야. 나는 아이들을 위해 살 거야. 이 책은 선물이고 나는 남은 모든 순간을 소중히 여길 거야. 처음 운동을 시작할 때 미영은 무척 힘들었습니다. 책에서 설명하는 운동은 단순했지만 암과 싸우고 있는 그녀에게 모든 움직임은 마치 형벌과 같았습니다. 때로는 등을 바로 세우고 깊이 숨을 쉬는 것만으로도 지쳐서 울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포기하고 싶을 때마다 미영은 희망으로 가득 찬 아이들의 눈을 보며 자신에게 말했습니다.
나는 포기할 수 없어. 아이들을 위해 나는 노력해야 해. 일주일 동안 꾸준히 책에 나온 간단한 운동을 하고 진실, 선량, 인내라는 가르침을 실천한 결과 미영은 작은 변화들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복통은 매일 밤 그녀를 괴롭히지 않았고 잠도 더 깊이 잘 수 있었습니다. 이전처럼 지친 몸으로 깨어나지 않았습니다. 은지는 딸이 점점 건강해지고 피부색이 창백한 것을 보고 기뻐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일어설 수 있고 자신들을 위해 간단한 식사를 만들 수 있다는 사실에 기뻐했습니다. 온 가족이 긍정적인 에너지로 가득 찬 듯했습니다. 어느 아침, 미영이 가벼운 운동을 하던 중 갑자기 심한 현기증을 느꼈습니다. 그녀는 마루에 쓰러졌고 땀을 흘리며 숨을 가쁘게 쉬었습니다. 아이들은 당황하여 울면서 할머니를 불렀습니다. 은지는 급히 미영을 침대에 눕히고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무리하지 마라. 아니면 그만둬라. 엄마는 내 몸이 견디지 못할까봐 걱정된다. 은지는 목이 메어 말했습니다. 미영은 힘없이 엄마의 손을 잡고 억지로 웃었습니다. 엄마, 내 몸이 어떤지 알아요. 이건 고통과 절망이 아니라 내 몸이 변하고 있다는 신호예요.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엄마. 그 말에 은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는 완전히 무너졌다고 생각했던 딸이 이렇게 강해졌다는 것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눈물을 닦고 매일 딸을 계속 도왔습니다. 몇 주가 지나면서 미영의 건강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그녀는 스스로 일어나 집안을 돌아다닐 수 있었고 심지어 은지를 도와 집안일을 할 수도 있었습니다. 오래 지속되었던 고통이 점차 사라졌고 그녀의 몸은 기적처럼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아이들은 매일 엄마가 건강해지는 것을 보며 기뻐했고 동네 친구들에게 엄마가 곧 나을 거라고 자랑했습니다. 미영은 몸만 나아진 것이 아니라 정신적으로도 더욱 강해졌습니다. 책에 나온 가르침은 그녀가 떠나버린 남편에 대한 원망을 버리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평정심으로 살고 자신에게 상처를 준 사람들을 용서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녀는 원망은 마음을 무겁게 할 뿐이며 병을 고치려면 마음이 평화로워야 한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건강이 좋아졌지만 미영은 여전히 주변 사람들의 험담에 직면해야 했습니다. 사람들은 책이 그녀의 병을 극복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미영이 미신에 빠졌다고 말했고 어떤 사람들은 포기하고 운명을 받아들이라고 충고했습니다. 그런 말들은 미영을 가끔 흔들리게 했지만 책을 다시 읽을 때마다 그녀는 단순하지만 심오한 말들 속에서 힘을 찾았습니다. 어느 아침, 미영은 집 뒤편에 있는 덤방 들판에 나가 운동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몇 달 만에 처음으로 그녀는 햇빛 아래 서서 팔을 벌리고 신선한 공기를 마셨습니다. 그 느낌은 그녀를 감동시켜 눈물을 흘리게 했습니다. 다른 사람들에게는 평범한 행동일지 모르지만 미영에게 그것은 믿음과 인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였습니다. 미영은 병상에 누워있던 시절부터 스스로 걸어다니고 일하고 아이들을 돌볼 수 있게 된 자신의 여정을 되돌아보았습니다. 그녀는 자신에게 책을 가져다준 엄마에게 속으로 감사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속에 한 가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내가 이 병을 극복할 수 있다면 이 책의 메시지를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할 수 있을 거야. 그들이 나처럼 희망을 가질 수 있도록. 이 부분 끝에서 거울 앞에 서서 강하고 굳건해진 자신의 모습을 보는 미영의 모습은 감동적이고 영감을 주었습니다. 운동을 시작하고 책에 나온 원칙대로 살기 시작한 지 6개월 후. 미영의 건강은 놀라울 정도로 좋아졌습니다. 밤마다 그녀를 괴롭히던 고통은 이제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피부는 더욱 붉어졌고 몸은 가볍고 에너지로 가득 찼습니다. 어느 날, 은지는 희망에 가득 찬 눈으로 딸을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미영아, 다시 한번 검사를 받아보렴.
엄마는 이번에는 결과가 다를 거라고 믿는다. 너는 이미 많은 것을 극복했잖니. 미영은 여전히 진실을 마주하는 것이 두려웠고 막 시작된 희망이 꺼지기를 바라지 않았기 때문에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기대에 찬 눈빛과 밝게 웃는 아이들의 얼굴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영은 어머니와 함께 병원으로 갔습니다. 이곳의 분위기는 그녀가 예전에 진단을 받았을 때와 마찬가지로 붐비고 답답하며 긴장감이 넘쳤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이전의 절망과는 달리 미영의 마음속에 희미하지만 강한 희망이 있었습니다. 그녀는 초음파 검사, CT 촬영, 혈액 검사 등 필요한 모든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를 기다리라는 요청을 받고 다시 대기실로 돌아갔을 때 미영의 심장은 터질 듯이 뛰었습니다. 은지는 옆에 앉아 딸의 손을 꼭 잡고 그녀에게 평정심을 주었습니다. 결과가 어떻든 너는 이미 매우 강하다. 엄마는 내가 자랑스럽다. 마침내 미영의 이름이 불렸습니다. 그녀는 긴장 때문에 차가워진 손으로 의사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6개월 전에 그녀에게 끔찍한 소식을 전했던 의사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고 그의 얼굴에는 놀라움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미영 씨, 지난 시간 동안 무엇을 하셨습니까? 그 질문에 미영은 당황했습니다. 그녀는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저는 그냥 책을 읽고 그 책에서 가르쳐주는 대로 했어요. 저는 가볍게 운동하고 마음을 평화롭게 유지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의사는 아무 말 없이 검사 결과지와 엑스레이 사진을 이리저리 살펴보더니 고개를 들어 놀라움에 찬 눈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미영 씨는 아시나요? 더 이상 당신 몸에 암의 흔적이 없습니다. 모든 암세포가 완전히 사라졌어요. 미영은 경악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귀를 믿을 수 없었고 마치 의사가 하는 말이 꿈처럼 느껴졌습니다. 옆에 앉은 은지는 눈물을 흘리며 떨리는 손으로 딸의 손을 잡았습니다. 정말인가요? 의사 선생님, 제 딸이 다 나은 건가요? 의사는 고개를 끄덕이며 아직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정말 기적입니다. 이전의 말기 상태를 고려했을 때 이렇게 완전히 회복될 수 있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저는 이런 사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미영 씨는 정신력과 의지력이 얼마나 강한지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진료실을 나섰을 때 미영은 엄마를 끌어안고 흐느껴 울었습니다. 그 눈물은 더 이상 고통이나 절망의 눈물이 아니라 안도, 행복, 그리고 감사의 눈물이었습니다. 아이들은 엄마가 나았다는 소식을 듣고 펄쩍 뛰며 미영이 집에 돌아오자 엄마를 꼭 안아주었고 동네 친구들에게 엄마의 기적 이야기를 떠들썩하게 전했습니다. 미영의 병이 나았다는 소문이 퍼졌습니다. 압박감을 견디지 못하고 떠났던 남편 재현은 친구에게서 이 이야기를 듣고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그는 후회와 자책감으로 가슴이 가득 찼습니다. 재현은 어느 오후에 돌아왔습니다. 그는 집 앞에서 미영이 석양 아래에서 아이들과 놀고 있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밝게 웃고 있었고 마치 그가 사랑했던 행복한 여자와 같았습니다. 그는 다가가 그녀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미영아, 미안해. 난 비겁한 사람이었어. 네가 아이들과 가장 필요할 때 떠났어. 난 용서받을 자격이 없지만 다시 만회하고 싶어. 부디 나에게 기회를 주렴. 미영은 잠시 동안 아무 말 없이 남편의 후회에 가득 찬 눈을 바라보았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원망을 버리고 용서할 수 있었기에 예전처럼 남편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재현 씨, 우리는 너무 많은 고통을 겪었어요. 만약 진심으로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면 기회를 주겠어요. 하지만 행복한 가정을 위해서는 우리 둘 다 노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해요. 재현은 고개를 끄덕이며 미영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이들은 기뻐하며 아빠와 엄마를 끌어안았습니다. 가족은 폭풍우 이후 다시 모였습니다. 미영과 가족이 함께 있는 모습.
그녀의 눈에서 빛나는 믿음과 희망은 깊은 감동을 주었습니다. 그녀는 탁자 위에 놓인 책을 바라보며 속으로 생각했습니다. 내가 극복할 수 있다면 다른 사람들도 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을 거야. 미영과 재현은 함께 가정을 재건하기 시작했습니다. 재현은 약속을 지켰습니다. 압박감 때문에 떠났던 남자는 이제 굳건한 기둥이 되어 가족을 지켰습니다. 그는 미영의 식사와 잠자리를 챙겼고 아이들을 돌보며 가족이 겪었던 상실을 만회하려고 노력했습니다. 삶은 긍정적인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걱정 속에 살아야 했던 아이들은 이제 천진난만한 웃음을 되찾았습니다. 그들은 동네 친구들에게 엄마가 병을 이긴 가장 강한 사람이고 아빠는 엄마와 자신들을 매우 아끼고 부지런한 사람이라고 자랑했습니다. 어느 오후 처마 밑에서 아이들이 즐겁게 뛰어노는 모습을 보며 미영은 자신의 삶을 바꾼 책을 들고 페이지를 넘겼습니다. 모든 구절은 마치 그녀에게 지나온 여정. 극복할 수 없을 것처럼 보였던 고통의 날들을 상기시켜주는 듯했습니다. 미영은 마을 사람들에게 자신의 이야기를 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처음에는 호기심을 갖는 사람도 있었고 의심하는 사람도 있었지만 그녀의 건강과 활기찬 모습을 본 후 그들은 그녀의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기 시작했습니다. 만성질환을 앓고 있는 한 할머니가 미영을 찾아와 말했습니다. 미영아, 내 책 이야기를 들었어. 정말 그 책이 내 병을 이기는 데 도움이 되었니? 미영은 미소를 지으며 할머니의 손을 잡았습니다. 할머니, 바로 이 책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 때문에 제가 다시 살 기회를 얻었습니다. 제가 할 수 있다면 할머니도 할 수 있어요. 스스로를 믿고 오늘부터 시작하세요. 미영은 다른 사람들을 도울 때 그녀가 느낄 수 있는 기쁨을 느끼며 그 할머니에게 자신의 책을 주었습니다. 미영의 이야기는 작은 마을에 머물지 않고 지역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미영의 경험을 듣기 위해 찾아왔고 그녀는 항상 열정적으로 지도했습니다. 그녀는 사람들에게 인내하고 도리에 따라 살고 마음을 밝게 유지하고 선한 것을 믿으라고 충고했습니다. 지역의 의료단체에서 미영의 이야기를 듣고 그녀를 워크숍에 초청했습니다. 생애 처음으로 미영은 많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고난과 기적의 여정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제 삶이 끝났다고 생각했을 때 이 책은 제 몸과 마음을 모두 변화시키는 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이 책은 저에게 용서하는 법, 의미 있게 사는 법, 믿음과 인내로 역경을 극복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미영의 연설은 열렬한 박수갈채를 받았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감동을 받아 그녀를 따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미영을 괴롭게 했던 남편 재현은 이제 멋진 남편이자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그는 가정을 돌볼 시간을 확보하기 위해 집 근처에 작은 수리점을 열었습니다. 매일 밤, 온 가족이 함께 모여 웃음소리가 끊이지 않는 소박한 저녁 식사를 했습니다. 어느 날 밤, 아이들이 모두 잠든 후 재현은 미영 옆에 앉아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미영아, 나를 용서해줘서 고마워. 지금처럼 강한 당신을 보니 이 세상에서 가족보다 더 소중한 것은 없다는 것을 알았어. 앞으로 절대 당신과 아이들 곁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할게. 미영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녀의 눈에는 완전한 행복이 가득했습니다. 그녀는 모든 고통은 자신과 가족을 더 강하게 만들기 위한 시련이었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이야기는 미영과 가족이 마당 처마 아래 낡은 돗자리에 앉아있는 모습으로 끝맺습니다. 아이들은 이야기를 제잘거리고 재현과 미영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 지었습니다. 낡은 나무 탁자 위에는 책이 그대로 놓여 있었습니다. 마치 믿음과 사랑, 인내의 힘을 보여주는 증거인 것 같았습니다. 밝은 달빛 아래 미영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사랑하고 사랑받을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셔서 감사합니다.